자, 오늘 내용은 일단은 쉬운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 복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뭐 천천히 나갈 거예요. 5분까지만 나갈 거예요. 반만 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 반 나가고 그 다음번에 나가는 게 이제 이참새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좀 빨리 나간다고 해야 되나? 두 개 쪼개기도 그렇고 그래. 아무튼 자 봅시다. 우선 2차 방정식 중학교 과정에서 풀 때요.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풀었어요. 당연히. 인수분해 돼서 풀었어요. 인수분해 되면은 우리가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어요. a 곱하기 b가 0이면은 둘 중에 한 놈은 0이어야 돼요. 이게 실수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허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복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곱이 0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한 놈은 0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곱이 0이니까 x 플러스 1이 0이거나 x 마이너스 3이 0이다 해가지고 요것도 1차 방정식, 요것도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 두 개를 쪼개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요 이상한 곱도 본 적이 있어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데 곱은 0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 사실은 너희들이 언제? 수학 시간 말고 너희들은 힘을 열심히 줬어요. 물체도 이동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일 하나도 안 했대. 뭔지 알죠? 네. 그런 이상한 곱도 있긴 있습니다만 수학에서는 그냥 단순한 곱이니까.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얼마나 좋아.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거는 좀 짜증나죠.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 풀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이런 방식을 했었어요. 최고차항을 1로 만들어주고 상수항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제곱 숫자 양쪽에 더해주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이 숫자 더해준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여러분들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무리수의 근을 갖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공부했었는데 이거 하는 게 너무 귀찮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자로 돼 있는 걸 갖다가 풀었어요. 문자로 돼 있는 걸 갖다가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예 공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공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공식 이름이 근해의 공식이죠. 됐나요? 진행? 네. 근해 공식 외우겠니? 네. 이거 못 외우면 안 되죠. 자, 근해 공식을 외웠는데 자, 여기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 1차항 계수가 짝수로 돼 있는 경우에 자, 이걸 갖다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 봤어요. 집어넣어 봐가지고 여기 요거 곱셈 계산해주고 4로 묶어내주고요. 루트 기호 밖으로 빠져나가 보니까 마이너스 2 여기 2로 묶여져 버려요. 이렇게 묶여져 버려가지고 2 지워버리고 새로운 어떤 근해 공식을 이렇게 잡자 해가지고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거 암기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꼭 암기를 해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숫자가 커져가지고 약분하고 틀린다거나 하는 계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계산 실수를 많이 방지해줘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숫자 계산하다 아무것도 아닌 데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암기를 거의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해 공식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면은 요 루트 있는 부분은 실수가 돼요.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소수가 되겠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근을 반드시 가져요. 실수인 근을 갖든지 아니면 허수인 근을 갖든지 근은 반드시 가져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풀기로 하시고요. 자, 하나하나 차분차분 해나가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한 근이 1이다. 이거 주관대 수준이에요. 이 문제까지는. 다른 한 근을 구해봐라. 한 근이 1이다? 다른 한 근을 구하려니까 A가 뭔지 몰라서 못 구하거든요. 근데 한 근이 1이라는 거 어떻게 이용해요? 넣어보면 식이 성립한다. A 플러스 1 더하기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 식이 성립한다. 졸지에 이 문제를 푸느라고 어떻게 돼요? 네. 연립방정식, 뭐야 이거?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졸지에. 자, 그래서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일단 A는 마이너스 1은 이거는 A가 가질 수 없는 값입니다. 왜? A가 마이너스 1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는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모순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질 수가 없고 A의 값은 얼마다? 0이었구나. 자, 그래서 방정식을 씁니다. A 값이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4x 마이너스 5는 0. 이런 방정식이었던 거야.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힌트까지 있죠. 한 근이 1이니까 x-1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쉽게 되니까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5. 그래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5다. a를 찾아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a를 찾아내지 안에 찾아내라는 얘기가 없어도 A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5-2번 때문에 다시 풀어보라고, 여기서 풀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5-1번, 5-2번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다 바로 풀어보세요. 5-1번은 아마 위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다시랑 똑같은 문제니까 잘 풀었을 것 같은데, 5-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조건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문장처럼 돼 있는데요. 사실은 조건이 좀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이 조건이 나오게 되면은 이 조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거든.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잽싸게 써두셔야 돼요. 뭐다? 문자 K에 관한 항등식. 이 얘기를 반드시 써두셔야 돼요. 항등식이란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이 표현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K값에 관계없이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K에 관한 항등식. 준호? 네. K값에 관계없이. 너는 대답해야 돼, 바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그냥 항등식이 아니고요. 됐어요? 네. 너무 감동적이야. 오늘 점심에 먹은 짜장면. 뭔 소리야 도대체? 네. 한동씨. 이름이 보고 누가 갑자기 어머 너무 이쁘다. 네 뒤에 있는 이름이 짜증나잖아요. 그쵸? 누구에 관한 그릇인지. 자, 그 다음에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될지 잘 모르겠으면은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앞서서 K에 관계없이 다른 항등식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식을 갖다 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이 내용 두 가지가 나오면요.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때로는 순서 바꿔가지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그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니까 대입합시다. 4 더하기 K 곱하기 A 마이너스 3 X에다가 2 대입해주고요. 더하기 2K 마이너스 A 바로 치고 B는 0. 이 식이 성립한다. 네.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정리해줄게요. 조금 더 2A 마이너스 3K 더하기 2BK 마이너스 2AB는 0.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줬는데 괄호만 풀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자, K에 관한 항등식 위에 써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K에 관한 항등식 이용하려면 K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K에 관해서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6 얘가 K의 계수예요. K 1차항 이 두 개 정리되고요. 더하기 4 마이너스 2AB는 0. 자,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은 이 부분도 얼마? 0. K 개수 0. 상수항도 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식이 두 개가 얻어져. 어떻게 해요? A 더하기 B는 3. A, B는 2. 이렇게 두 개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뭘 찾으래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찾으래요. 자, 문제에서 얘들아 수학 시간에는 어떤 조건을 주면 조건을 정직하게 주지 않아요. 정직하게 주지 않고요. 그 조건을 좀 숨겨놔요. 뭔가를 해야지 그 조건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관한 항등식이 분명히 등장할 거야. 이것만 염두에 두는 거야. 머릿속에 두고요. 머릿속에 두고 그거는 그 항등식이 좀 나중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나온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식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항등식에 관한 내용을 항등식이라는 그 조건을 좀 더 뒤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을 나온 얘기라고 해서 꼭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지연이한테 보니까 갑자기 카톡이 갑자기 오기 시작해요. 수업이 끝날 때쯤에. 아니 남자애 3명한테서 동시에 너 너무 이뻐 사귀자 해가지고 유치원 다니던 애,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던 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그 같은 반 했던 애, 중학교 때 같은 반 했던 애 3명이 동시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동시에 오면 어떻게 돼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만난 애가 너 제일 먼저 했으니까 너부터 먼저 사귀어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숫자해가지고 번호표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귀어볼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똑똑하다. 걔 제일 키 크고 잘생긴 놈.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 마음이 중요하긴 해. 근데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외모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늦게 보냈어도 제일 키고 잘생긴 거 맞잖아. 뭐 너희 또래면 뭐 키는 185는 일단 넘어야 되겠고 그 정도 돼야지.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 많이 등장해요. 뒤에 또 등장할 거예요. 좀 이따가. 자, 다음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방정식이 있는데요. 방정식의 모든 근을 구하려는데 풀기가 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 왜 그렇죠? 아니, x의 절대값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요, x의 범위를 나눠줄 거예요.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x 대신 뭘 쓰면 돼요? 그냥 x 쓰시면 되고요. x가 음수면요, 절대값 x 자리에다가 뭘 쓰면 돼요? 요거 대신 마이너스 x를 써주시면 돼요. 음수일 때는 요 식에 넣는 거나 요 식에 넣는 거나 같은 시계값이 나오니까. 진우이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자, 실제로 한 문제지만 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방정식이 되고요. 이때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푸는 건 어렵지 않지. x 플러스 1은 0. 자,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인데요. 여기서 둘 다 근이 될 수 있습니까? 준호야? 둘 다 근이 될 수 있니? 두 개 다 쓰면 돼? 아니죠? 한 놈은 버려야 돼요. 누굴 버려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버려야 돼? 3을 버려야 돼? 누굴 버려야 돼? 3. 어떤 것을 버릴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설마 이거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너 지금? 뭘 버리라고? 3, 1, 1. 있지도 않은 1을 왜 버려?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을 버려야 되지? 처음에 문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0 이상인 경우에는 방정식, 이 방정식 대신에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됐어요? 뭐 그때는 저 방정식 대신에 이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근이 나왔는데 0보다 작은 건 당연히 버려야죠. 근이 될 수 없죠. 실제로도 근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은 x에다가 넣어보려면 여기다 넣어보는 게 아니고 원식에 넣어봐야 돼요. 중요한 거 이거는 아무튼 잘 얘기 안 하니까 봐봐요. 원식에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처음 식에다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이것이 성립해요? 성립 안 하잖아. 이거 해 아닌 거야 이거. 그냥 골라준 게 아니고 못 골리겠으면은 넣어봐요. 처음 식에다가 천천히 넣어봐. 처음 식에 넣어봐야 돼. 여기다 넣어보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는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x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x는 1이야. 진우야, 누굴 버려야 되냐?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뭘 왜 버려? 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3 넣어봐. 해 돼. 0 대 0씩 성립해요. 해 맞아요 이거. 네 맘대로 버려? 해 맞아요. 왜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방정식의 해나 저 방정식의 해나 같은 겁니다. 해서 풀었잖아. 그러니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음수인 건 남겨두고 양수로 나오는 건 얘가 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죠. 실제로 1 대입해 보세요. 식성립 안 하잖아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해준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못 찾는다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원식에 넣어봐야 되는 겁니다. 원식.
아시겠어요? 미리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너희들 영화 할 때 스포일러 짜증나죠? 뒤에 미리 알고 있으면은 짜증나잖아요. 그죠? 저놈이 범인인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옛날에 인터넷 있기 전에 1980 몇 년도에요. 그때 당시 서울극장 앞에서요. 유명한 그 미스터리 영화가 딱 이제 사람들 쫙 있었는데요. 버스 타고 가다가요. 한 사람이요. 머리를 내밀고요. 외쳤어요.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극장은 장사가 안 됐죠? 극장에서 이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벌금 맞았어요. 유명한 사람. 아무데나 스포하고 이러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은 미리 염두에 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야 돼요. 언제요? 여기 5-3번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 있거든요. 얘가 양수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양수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전후로 해가지고 나눠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이걸 해서 나눠야 돼요. 두 번 풀어야 되는데 두 번 푸는 걸로 따지면은 뭐 죄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한 번만에 풀 수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은 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나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나 항상 같은 값이거든요. 그쵸? 됐나요? x의 양수건 음수건 맞죠? 그래서 x의 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같은 것이 많이 반복이 되니까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t는 3 또는 t는 마이너스 1. 자, 지연아, 둘 다 해가 될 수 있니?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누구 버려야 되니? 둘 다 해가 될 자격이 있어?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 버려야 돼? 왜요? 뭔 소리야? 그건 아니잖아. 절대값 x를 t를 치하는 것밖에 없어, 지금 이거는. t가 뭐예요?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는 절대값이면 항상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나오죠. t가 마이너스 1. 봐봐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 이런 x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거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얘를 버리셔야 되고요. 절대값 x가 얼마? 3. 절대값 x가 3이 되려면 x는 3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3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대강 좀 전에 방법과 똑같고요. 자, 그러면은 5-3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절대값 기호가 2개 나오고 3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2차 문제 풀려고는 안 해요. 구간 나눠서 푸세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나와 있던 내용이긴 한데 이름을 안 줬어. 판별식이라는 의미인데 봐봐요. 자,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근을 구한 겁니다. 세 방정식의 근을 구한 거죠.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3번 방정식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상상이 좀 다르죠. 자, 1번 근의 공식 구하니까 근의 공식을 구하니까 이렇게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번은요 1밖에 안 나오네. 왜 1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얘다가 더한 거 루트 뺀 거 루트 같은 값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디귿은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야. 그래서 허근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종류 중에 하나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뭐냐면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가지는 경우,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중근이라고 그랬죠.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근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중근, 근 하나 아니에요. 중근은 근 두 개가 이렇게 겹친 겁니다. 두 개를 보셔야 돼요. 뭐 쌍둥이가 놀이공원 가서 저기 타면은 뭐 그거 똑같이 생겼네? 너네 한 명이야 이러냐? 두 명이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몇 개다? 근이 몇 개예요?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예요? 무조건 두 개입니다. 됐어요?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실수로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수로 가질 수 있고, 서로 다른 두 허수로 가질 수도 있어요. 됐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냐? 두 개인 경우도 있고요, 한 개인 경우도 있고요, 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학생은 중학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중학생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냐? 두 개. 이러면은 고등학생 이상인 거고요. 됐나요? 근데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냐 하니까요. 에?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냐고. 에? 뭐 이런 놈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그 학생은 스포자. 스포자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은 루트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있던 b-4ac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0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4ac 요 식에다가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기호도 줬어요. D라고 기호를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름도 줬어요.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 예, 첫째를 따가지고요. 그래서 뭔가를 판별해 주는 겁니다. 뭘 판별해 줘요? 근을 가지는데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됐어요? 중근의 경우에는 근을 하나로 세야 되는지 두 개로 세야 되는지는 다 아무 얘기 없으면 두 개로 보는 거고요. 아무 얘기 없으면 두 개입니다. 특별히 중근은 한 개로 셈한다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두 개예요. 중근도.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판별식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건 중학교 때 나오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나오던 내용인데 이걸 왜 고등학교 1학년 용어만 옮겼어. 똑같은 얘기 해줬고요. 똑같은 얘기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짝수근 공식 있죠? 짝수근 공식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판별식은 B-4AC 짝수근 공식에서 자, 얘 보세요. D가 얼마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판별식의 4분의 1, 4분의 D라고 이제 표현해줘요. 짝수근 공식에서 나오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4분의 D로 표시해 주는데 여전히 써먹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하고 똑같은지.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판별식이라고 얘기해요.
4분의 D라고 쓰긴 하지만은 그냥 판별식이에요. 네? 됐어요? 돈가스, 미니 돈가스는 돈가스 아니에요? 돈가스 맞잖아요. 그죠? 물론 미니 돈가스 난 먹진 않아요. 내가 그걸 먹을 리가 없잖아. 나는 왕돈가스도 작다고 하는 사람이야. 왕돈가스 그 다음에 그 세수대야 냉면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세수대야 냉면집에 갔어요. 와 진짜로 많이 진짜로 세수대에다 주냐? 짜증나. 진짜로 세수대에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활용할 때, 자,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은 판별식 0보다 큰 경우하고 0하고 같은 경우를 같이 써줍니다. 왜요? 판별식 D가 0하고 똑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어쨌든 실근을 가진 경우에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되셨나요? 이해됐어요? 물론 부등호만 있는 경우하고 능이 붙은 경우는 물론 실근의 개수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면 0 이상. 그리고요 또 하나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하고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가 된다. 왜요? 판별식이 0하고 똑같다.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그러면 중근 가진다는 얘기는 중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근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중근 가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맞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하고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같은 조건이다. 되셨나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식 암기시켜주는 문제예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요거 찾으려면은 판별식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자, 진우야, 판별식 공식이 어떻게 됐죠? D는? 빨리 눈치가 있으면 빨리 컨이라도 해서 대답을 해. 뭐야? 근해공식이 요 때문에 근해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부분. 뭐야? 마이너스 4 빼먹지 말고요. 특별히 내가 얘기한 이유가 있어. 왜 얘기를 시켰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수 중에서 숫자가 4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4 안 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4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4 때문에 4를 내가 곱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4k a 값이 1이니까요. 자, 그래서 얼마야? 판별식 D 찾았어요. 얘가 얼마다? 9-4K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내려면은 9-4K가 판별식인데 얘가 얼마? 0보다 크면 되고요. 얘는 9-4K가 0과 같으면 되고 얘는 9-4K가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K는 4분의 9보다 작다. 무조건 크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K는 4분의 9다. 얘는 K는 4분의 9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하고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었어. 2차 방정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이 문제가 함정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m은 얼마?
마이너스 1은 절대로 아닙니다. 됐나요? 이거 써두시고 표현하시게 문제 푸시기 바래요. 됐나요? 실근을 갖도록 한다면 판별식이 0 이상 나와야 돼요. 0일 때는 중근, 서로 같은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짝수야. 그래서 편리하게 4분의 D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4분의 D 공식이 어떻게 되죠? 공식이죠.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4.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야.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공식 써놓고요. 얼마다? M의 제곱. 절반만 가지고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자, 계산됐어요. 자, 이제 이거 계산해 봅시다. M제곱 마이너스 또 헷갈리기 쉬우니까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그래서 4분의 D 이제 다 계산 끝났습니다. M 더하기 2예요. 자, 얘가 얼마? 1번에 M 더하기 2가 0 이상 나오면 되겠구나. M은 얼마? 마이너스 2 이상 나오면 되겠구나.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2 이상 나오면 되겠구나.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 얘는 빠져야 돼요. 중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 나타내는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빠져 있어요. 마이너스 1. 됐나요?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M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기호 써야 돼요.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중간에 마이너스 1을 쏙 빼먹고 해줘야 돼요. 됐나요? 이것만 덜력 써가지고 분명히 틀려버려요. 이 조건 때문에. 됐어요? 중간에 M이 마이너스 1 나오면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이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래서 근데 얘기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허근을 갖도록 하는 거. 두 번째 거는 허근 갖도록 한다니까 4분의 D가 계산됐죠. 여기서 이미 M 플러스 2야. 얘가 얼마? 음수면 되겠어요.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쭉 다 돼요. 뭐 빠져야 될 거 없어요. 됐나요? 됐어요? 자, 문제가, 자, 이 문제 잘 됐어요? 문제를 바꿀게요. 2차라는 얘기 없어요. 그 경우에 해를 구해보세요. 똑같나요? 되면 마이너스 1이 아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되나요? 해가 똑같나요? 아니에요. 해가 달라요. 그때. 자, M이 마이너스, 봐봐요. M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이 경우는 뭐 똑같아요. M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느냐? M이 마이너스 1이면 실근 가져요. 1차 방정식 되니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상이다. 이거만 다 돼버려요.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때. 이런 거 가지고 장난들 많이 칩니다. 장난친 게 아니고요. 수학은 엄밀한 거거든요. 이 엄밀한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다. 그렇긴 해도 좀 치사하죠. 치사해요, 좀. 근데 여기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도록 하세요. 아무튼 이 함정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하고 관련된 내용은 함정은 여기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이제 판단되는 거니까. 근데 거의 한 70% 정도의 문제에서는
2차원정식, 2차원 말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예. 하나만 아는 놈인지, 둘을 아는 놈인지를 이제 그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 5번까지 마저 나가봅시다. 5번까지 나가봅시다. 자, 5번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또 나왔다. 뭐가 또 나왔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얘는 분명히 뭐예요? K에 관한 항등식이야. 아니, 중근하면 뭐예요? 중근하면 판별식이 0. 네.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이 나오고요. 중근 나오고요. 자,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어떤 학생이 내가 옛날에 이걸 잘못 푼 학생을 이거 잘못 푸는 거야? 항등식이래, 항등식. K에 관해서 정리해보자. K제곱 더하기 뭐야 이거 마이너스 2x K 플러스 항등식이라니까 K에 관해서 일단 정리했어.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근? 중근인 것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 학생은 틀린 거, 항등식인 것도 알았어. 중근인 것도 알았어. 뭘 이용해서 했는지도 알았어. 근데 이 상태에서 판별식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막 판별식 쓰고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했어요. 자, 여러분 얘기가 나오면은 이 조건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조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거 말고 없이 그냥 중근 갖는다. 조건이 여러 개 나와서 한 번에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분만 일단 사용하려고 해보세요. 중근 갖는다면 판별식이 0이에요. x의 입장에서 x의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네. 4분의 d를 계산하시면은 k-a 뭐 마이너스 9 붙어 있지만 요놈 제곱해주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플러스 k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c 값이 바로 요놈이고요. 바로 치고요. 얘가 얼마다? 0 나온다. 얘가 0 나온다. 자, 중근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식 하나 있죠. 뭐다?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K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K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은 시간이 1이구나. 네? 뭐가 빠졌다? 빠졌다. K가 빠졌어.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K제곱 날아가고 정리 마이너스 2AK 판별식이 0이래요.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이야. 이 식 그냥 정리한 거야. 판별식이 0이다. 아직까지 더 사용된 거 없어요. 항등식은 사용 안 했어요. 판별식이 0이다. 여기까지죠? K2인데 이 판별식이 0이라는 이 식이 뭐다? K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가 1일 때도 이것이 맞고요. K가 5일 때도 맞고요. K가 100일 때도 맞아요. 항상 식이 성립하려면 K의 기해수 얼마? 0. 그리고 K에 관한 상수항도 얼마?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다 식이 성립하겠지. 준호야, 이해되냐? 학생들이 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요. 일단 왜 많이 틀리냐고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판별식이 0, 항등식부터 먼저 써가지고 K에 관해서 식을 그냥 대충 정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고생대로 하고 선생님 여기서 판별식은 어떻게 써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조건을 먼저 이야기해주고요. 됐나요? 근데 이 판별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판별식이, 요 식이 K에 관해서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K의 기해수, 이 부분도 0이 나와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K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해버린대요, 이게. K가 1일 때도 얘가 중근 같고, K가 5일 때도 중근 같고, K가 10일 때도 중근 같고요. K가 48,500일 가실 때도 역시 중근을 갖는데요. 무조건 얘가 식이 맞다는 얘기인데, K가 1일 때도 2일 때도. 그래서 이게 K에 관해서 써보면, 아하, A 값은 얼마? 0. B는 얼마? 0. A는 0이고 B는 1이었구나.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 거는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운데 답을 구하고 다음에 멘붕 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왠지 봅시다. 자, 완전 제곱식이다 와 같은 조건 뭐라고? 가오나? 완전 제곱식이다 와 같은 조건 뭐라고요? 판별식하고 관련이 있잖아. 뭐예요? 판별식이 0이다. 됐나요? 완전 제곱식이다. 판별식이 0이다. 같은 조건.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요. 짝수 아니니까 좀 불편하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자, 계산해 봅시다. 9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1 빼기 8A 제곱 빼기 8A 마이너스 16.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 나오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3은 0 해서 A 값은 5여도 되고요. 마이너스 3이어도 됩니다. 네, 두 개 다 돼요. 실제로 한번 마이너스 3을 한번 넣고 한번 해결해 볼게요.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8x 이렇게 돼요. 요런 놈이 돼요. 선생님, 이게 이상한데 얘가 왜 완전 제곱식이에요? 보세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할 때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를 갖다가 억지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거든요. 얘를 루트 2에 제곱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루트 1을 하나씩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두 개씩에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는 쓰면 되는데 굳이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A 돼 있고 X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겁니다. 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게 왜 완전 제곱식이에요? 답을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필수예제 5번. 이거 좀 전에 준호, 너 이거 내가 이렇게 풀지 마라 라고 하는 학생들의 실수 사례를 알려줬는데 그 실수 사례를 똑같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준호가 그렇게 할 것 같거든. 일단 알밤부터 한 대 맞고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알겠냐 준호? 왠지 알밤 내가 지금 맞아. 준호야 혹시 너 뇌수술 받은 적 없지? 없어. 됐어. 자, 문제 푸세요.